자, 오늘은 투자론입니다. 자, 118조. 118조. 자, 우리가 투자론은 우리가 7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예, 작년만 예외적으로 문항수가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7문제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투자론입니다. 자, 투자론 나오면은 이론 부분이 앞부분은 이론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를 굳이 투자론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식을 모르면 이론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좀 힘들지만 공식 암기가 필수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18쪽에 1번은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투자와 수익이 있어요. 투자와 수익.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투자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2번 있죠. 가로 2번. 이거를 항상 내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뭐 한다?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동의어입니다.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동의어입니다. 이걸 다르게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LTV라 하죠. LTV. 그리고 LTV 하면은 융자 비율 넣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다?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채 비율과 융자 비율이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항상 이 표는 내 머릿에서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면 빨리 된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부동산 가치다. 이래 놓으면 아 부동산 투자이구나 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부동산 구입액이다 해도 이거 뭡니까? 가치다 구입액이다. 아 부동산 투자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누구 자금으로 가져왔을까? 이렇게 하살표가 됐어요. 부동산에 대한 빌린 돈,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다 하는 거죠. 부동산 속에 융자 금액이 있다. 자금 조달했죠. 그럼 이것을 비율로 환산하니까 그것이 뭐다? 융자 비율. 방금 뭐라고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되나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동의어입니다. 자, 꼭 익혀줘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 시키니까 방금 이게 뭡니까? 품모가 뭐다? 부동산이죠. 자, 이 부동산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융자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방금 다시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자, 이 비율을 다르게는 뭐 LTV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에서 LTV 비율이 났어요. 그럼 LTV 비율을 넣으면 무조건 여기 뭘 곱한다? 지문에서 우리가 LTV가 넣으면은 무조건 뭐 한다? 부동산 가치에 연관돼 있어.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한다면 부동산 LTV 비율이 넣으면은 여기 뭘 곱한다? 부동산 가치를 찾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LTV 넣으면 뭐와 관련돼 있다? 부동산 금액과 관계 있다. 부동산 가치. 그러면 이걸 다시 곱하면 뭐가 나온다? 대출 가능액, 융자액이 나온다. 내가 대출 가능액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LTV 넣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치를 곱한다. 그래서 뭘 구한다? 융자액.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공식은 별로 많이 나오질 않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융자액을 빼고 나면 이것이 만약에 10억인데 빌린 돈이 3억이라면 나머지는 7억이 누구 돈이에요? 본인 돈이죠. 부동산을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투자한 돈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분이라기도 하고 자기 자본이라기도 한다. 자기 자본, 자기 지분, 자기 자본, 자기 지분.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니까 자기 지분 수익률이라 한다. 되나요? 이거는 자기 자본 비율인데 요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융자, 지분. 근데 이 비율을 보다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됐죠? 자,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에 1번이 있어요.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 있고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뭐도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단순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된다 하는 거죠. 일단은 결론을 보면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 높아지면 뭐도 높아진다고요? 부채 비율도 따라서 높아져. 그러면 결과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 낮아지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 그 낮아지는데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9쪽에 보면 기억이 있죠. 자,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거는 금액이 자 10억이면 10억에서 이게 3억이면 7억이 되죠. 이게 5억이면 5억 되겠죠. 그럼 금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퍼센트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부동산 투자액을 100% 둔다면 100% 둔다면 요에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 60%다. 그럼 60%면 이것이 몇 프로 된다? 40%다. 그럼 이게 40%면 60%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60%이라면 있죠. 자, 부채 비율이에요.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이에요. 자, 부채 비율은 뭐와 무엇이다? 부채 비율은 분모 분자예요. 이것이 부채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면 6 나누기 4죠. 6 나누기 4니까 1.5죠. 그럼 1.5니까 이걸 몇 프로 돼요? 150% 되잖아요. 됐나요? 150%. 자, 그럼 요것이 되고. 그런데 니은은 어찌 됐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 60%면 자기 지분 수익률은 40%니까 150% 되고 이것이 몇 프로 됐다? 이제 80% 됐다. 자, 그럼 여기서 60%에서 이게 몇 프로 됐다? 80% 됐다고요. 80%. 그럼 이게 몇 프로? 이거는 20% 되죠. 이해됐어요? 이 두 개 합이 이거니까 이 비율 한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60%에서 80% 됐잖아. 80% 되니까 몇 프로 증가됐어요? 20%가 증가됐어요. 됐나요? 20% 증가됐어. 그러면 그 결과가 이거 이 꼴이죠. 이게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분모 분자.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되나요? 부채 비율. 그러면 뭐 8 나누기 2죠. 8 나누기 2니까 4가 되잖아요. 그럼 400% 되죠. 자, 그러면 융자 비율은 몇 프로 증가됐는데? 20% 증가됐는데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증가됐어요? 250%는 증가됐잖아. 증가됐다고요? 250% 증가됐다고요. 그래서 융자 비율이 증가되면 뭐도 증가된다? 부채 비율도 증가되는데 그 부채 비율이 크게 변한다는 거야. 증가되면 증가되고 감소하면 감소된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감소죠. 이래 되면 증가죠. 요 이론 이해했습니까? 자, 끝나고 이제. 자, 그리고 자, 그러면 2번. 2번은 대부 비율이 100% 되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자, 대부 비율이 100%라는 것은 자기 지분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한대라는 것은 끊임없다, 그죠? 예. 그럼 밑에 분모가 없으면은 무한대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있어요. 부채 비율이 반대로 높아지면 레버리지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자, 그럼 반대로 보세요. 문제 지문에서 융자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 높아지죠. 융자 비율이 낮아지면 부채 비율 낮아지죠. 자, 그럼 반대로 문제에 나온다고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머릿속에 뭐 한다? 융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야.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융자 비율도 낮아졌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빗대어서 문제한다. 자, 그거 끝나면 되고. 자, 이제 가로 3번 수익률 측정이 있어요. 자, 이 수익률 추출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를 우리 읽을 거예요. 자,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볼 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한 걸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거죠. 되나요? 자, 요거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타인 자본을 빌리는 거, 직접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거면 타인 자본이 아니야. 물건을 외상으로 들은 것도 타인 자본이고, 되나요? 전세 보증금을 안고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타인 자본이고, 되나요? 총 투자 금액에 내 자금이 아닌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지렛대 효과다.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지렛대다. 다른 말로는 레버리지 효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이 3개 나와요. 무슨 율? 수익률. 자, 근데 요거를 볼 때 그냥 하나, 둘, 셋. 이거를 그리는 방법을 계속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무엇을 분석하고자 하냐? 수익률을 분석하고자 한다고요. 무슨 율을? 수익률을 분석한다. 이 수익률이란 것은 분모 분자에서 뭐가 된다? 내가 투자한 금액 쪽에서 투자액에 대한 결과가 수익이라고요. 되나요?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뭐라고요?
투자한 금액이고 그게 투자한 금액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을까? 이 수익을 수익률이다. 공식 이해했나요?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수익률이야. 자, 그러면 요 수익률이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세 개의 수익률을 말한다고요. 다시 수익률이 몇 개 논다? 세 개. 그럼 분모는 뭐다? 투자액이라. 되나요? 그럼 분자는 뭐다? 수익이야. 되나요? 이거야, 이거 지금.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야. 여기 투자액에 대한 수익, 투자액에 대한 수익, 투자액에 대한 수익. 됐죠? 자, 그러면 맨 앞에는 뭐냐? 자, 요거 있어요. 이게 무슨 투자액일까? 총투자액. 자, 뭐라고요? 이게 총투자액이야. 총투자액. 그러면 투자액 속에는 누구 자금을 조달했죠? 누구 투자액이었어요? 빌린 돈이 있고 자기 돈이 있죠. 빌린 돈과 자기 돈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투자한 거예요? 내게 빌려준 사람을 저당 투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저당 투자액. 즉 저당 투자자가 투자한 돈이다. 저당 투자액. 요거는 뭐다? 지분 투자액. 자, 이거는 무슨 투자? 지분 투자. 자기 지분 투자. 자기 자본 투자. 자기 지분, 자기 자본. 똑같아요. 이거는 뭐다? 저당 투자. 반복했나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복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용어를. 그래서 용어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모든 출발점이라고요. 다시 이게 뭐다? 총투자액. 자, 그럼 요 총투자액은 누구 투자하고 누구 투자 있다? 저당 투자와 지분 투자. 저당 투자와 지분 투자. 이해했나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는 첫 번째 맨 앞에는 총투자라. 그래서 분모가 총투자액이다 이 말이야. 총투자액이다. 투자액.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투자와 무슨 투자 있다? 빌린 돈, 저당 투자가 있죠. 저당 투자가 뭐다? 융자죠, 융자. 그래서 융자액이 있다는 거예요. 융자. 저당 투자액. 그다음 플러스 이 두 개 합이 이익이 돼야 되죠. 그럼 총 투자에서 융자를 빼면은 뭐다? 자기 지분. 됐죠? 자기 자본 또는 자기 지분이 논다. 자기 자본, 자기 지분. 되나요? 자기 지분해도 되고 자기 자본해도 됩니다. 용어 다 익혔나요? 예. 자, 그러면 요 투자를 했으니까 요 총 투자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부동산에서 오는 수익이 있겠죠? 수익. 그럼 수익. 그다음에 요거는 융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내게 돈 빌린 사람은 돈을 줘야 되겠죠?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그 이자가 저당 투자가 가져가는 수익이라고요.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이라고요. 그게 뭐냐? 이자라, 이자. 알겠어요? 이자. 그래서 용어가 많은 말을 쓸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항상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이 있죠. 자기 자본의 수익은 지분 수익이라고요. 무슨 수익? 자기 지분 수익. 자, 이거는 총 수익. 자, 이게 뭐라고요? 총 수익. 이거는 뭐다? 이자율. 그럼 이자니까 저당이라 말 썼죠. 방금 여기서 계속 사용되는 어떤 요 전체 말을 쓰다가 안 빠지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당이라 말 썼잖아요. 요거는 지분이라 말을 썼잖아요. 그럼 저당액, 저당 투자, 저당 투자자. 이거는 지분 투자자. 됐죠? 그럼 저당 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이 뭐다? 이자라, 이자. 그래서 그거를 이자가 이름이 여기 저당 수익. 자, 이글이 뭐라고요? 총수익. 총수익을 어디서 논다? 요거 저당 수익. 저당 수익 플러스 뭐다? 지분 수익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요 지분 수익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다? 총수익을 먼저 알아야 돼. 그 총수익을 구하고 총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이거잖아요. 그럼 항상 이거를 구할 때는 총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구해서 차감한다. 차감한 결과가 뭐다? 지분 수익이다. 이것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총수익을 구하는 것은 어디서 구하고 저당 수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개만 해결하면 이게 구해진다 했죠? 그럼 문제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총수익이란 것. 자, 총수익 개념은 밑에 적어놨죠? 예. 119쪽에 표 있죠? 공식, 거기 다 적어놨죠? 표에다가 이걸 다 적어놨잖아요. 총 투자에 대한 총 수익이 있고, 타인 자본, 융자죠, 융자. 융자에 대한 저당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자기 지분에 대한 지분 수익이 돼 있죠. 그 밑에 이 총 수익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는 거예요. 총 수익은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팔았단 말이야. 그럼 매각 시점이 한 번 발생하는 거죠. 매각, 처분, 매각, 양도 똑같은 말이죠. 동의어가 많죠. 양도한다, 처분한다,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으니까 거기서 무슨 차이? 시세 차이가 발생하죠. 시세 차이. 그걸 우리가 말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자본이득.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 자본이득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이익이죠. 시세 차익, 자본이득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 낼 때는 자본이득이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요 문제에서는 부동산의 가치가 시세 차익이니까 가치가 뭐였다? 상승했어요. 그럼 상승하면 뭡니까? 더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상승뿐이 아니라 또는 뭐한다? 하락할 수 있죠. 그럼 하락한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차감해야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중에 부동산 가치 상승률을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총 투자가 10억이라면 10억에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뭐야? 1억이죠. 1억. 1억에 더할 거고 가치가 5% 하락했어요. 그러면 뭐 5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자, 그다음에 플러스 임대라고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뭐 한다? 임대라는 거 임대. 그럼 임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소득이득. 다시 뭐라고요? 소득이득. 자, 이거는 매각할 때는 뭐다? 자본이득. 자, 매각할 때 발생한 것이 뭐라고요? 자본이득이라고 말한다. 그 소유에 대한 거. 임대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뭐다? 소득이득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이 소득이득에 대해서 뭐 한다? 순영업 소득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 소득이 무슨 소득? 순영업 소득을 제시한다고요. 임대에 대해서 무슨 소득? 순영업 소득을 제시한다. 그럼 이 두 개가 제시된 것을 더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 소득과 이 소득을 찾아서 총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총 수익은 이 외에는 더 이상 안 논다고 해요.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고요. 찾아서 더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수익 있죠. 저당 수익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저당 투자자가 내게 돈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져가는 대가는 뭐냐? 이자라고 이자. 근데 저당 수익은 뭐다? 이자라고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자는 빌린 돈 있잖아요. 이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네?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당 수익이라는 것은 저당 수익은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내게 돈 빌려준 저당 투자자에게 얼마 주면 된다? 빌린 돈에 대한 금리, 이자율이죠. 이해됐나요? 이 금이 저당 수익이다 말이야. 이자율.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 이자율 넣을 수도 있고 또 대출금리나 이자율 똑같은 말이죠. 곱하면 돼. 이걸 암기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으면 돈 빌려준 사람 주는 것이 뭐다? 저당 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을 저당 투자자가 가진 돈은 저당 수익이다. 자, 그런 거 해결됐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해결되면 이걸 구해지고 이것이 구해지면 뭐 한다? 지분 순위를 놓는다는 거야. 끝이야. 그래서 요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와 이것을 산출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와 이것을 산출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 1번 있어요.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서 A 부동산에 투자했고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야, 이 말이 뭐야?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수익이다 말이야.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투자 수익률이 뭐다? 총 투자 수익률을 말한다고요. 앞에 총이 없네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투자한 나머지 수익이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이자 개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15%가 뭐다? 15%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대출금리가 몇 프로? 10%. 자, 대출금리가 10%는 뭐가 돼서 융자, 돈을 빌렸으니까 줘야 될 이자죠. 그럼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라고요.
이자는 뭐다? 저당 수익률. 다시 이자는 저당 수익률. 그럼 총 투자금의 수익은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빼고 투자 수익률. 똑같은 말이고. 용어 익혔나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이자가 뭐다? 이자가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아직 개념 안 잡았어요? 이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저당 투자자에게 줘야 될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라고. 이자 저당 수익률. 이자가 뭐다? 저당 수익률. 우리가 문제에서 저당 수익률을 산출하세요. 이런 문제 안 논다고요. 근데 이자를 주는 거야. 그 이자가 저당 수익률이라고. 근데 총 투자 수익률은 본인이 산출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산출을 할 수도 있고. 이해되나요? 이자는 무조건 준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현재 값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무슨 말이야?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LTV라고요. 자, 대부 비율은 뭐다? 융자 비율. 그럼 융자 비율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전체 투자 금액에서 빌린 돈이죠. 투자 금액에 대한 빌린 돈. 부동산 투자액에 대해서 빌린 돈. 이게 50%라 했죠? 그럼 이게 50%면 이게 몇 프로? 50%. 빨리 생각해야죠. 대부 비율이 50%, 내 돈은 50%잖아. 60%면 40%, 30%면 70%. 개념 잡았어요? 이 개념만 잡히면 이 문제가 아주 쉬운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대부 비율이 50%라 했고, 또 만약 값의 대부 비율이 50%에서 몇 프로 높아졌어? 80% 높아졌다. 그럼 80% 높아졌다면 값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피 상승하는가?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계산 문제나 이런 문제는 자, 한 번만 닦아줘. 항상 이거를 생각하라고요. 자, 바르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금액이 지되면 금액대로 하고 금액이 없으면 퍼센트로 해도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총 투자 금액이죠. 총 투자 금액. 그럼 총 투자액을 제시 안 했잖아요. 총 투자액은 제시 안 했어. 그다음 총 수익도 제시해서 안 했어. 총 수익은 제시 안 했는데 지금 이 총 투자 수익률이 제시됐어 안 됐어? 됐다고요. 몇 프로라? 15%다. 이거 제시된 만큼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투자 결과 플러스가 되고 이 결과가 이익이 된다는 거. 항상 요게 가운데 적으면 안 돼. 이 꼴을 가운데 적으면 안 되고요. 투자액은 투자액대로, 수익은 수익대로야. 가운데가 아니야. 가운데가. 아까 설명했잖아. 요게 가운데 이 꼴이 아니라고요. 투자액은 투자액대로 합이고 수익은 수익률대로 합이라.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 적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총 투자 금액 투자 금액대로 비교하는 거고 수익은 수익대로 비교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다른 거야. 예. 자, 그래서 밑입니다. 밑, 위,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문제에 제시된 것이 뭐가 됐어요? 자, 이 비율이 제시돼서 안 됐어요. 지금 대부 비율 제시했잖아. 50% 빌렸다 했잖아요. 50%. 그럼 이것이 50% 빌려졌으니까 내 자본은 몇 프로다? 50%다. 이거 놓으면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 줬어요? 안 줬어요? 몇 프로 줬어요? 10% 줬다고요. 그럼 적으면 돼. 됐죠?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뭘 물었어요? 지금 묻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몇 프로 묻다. 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구할 수 있어야죠. 아니 50%가 50%잖아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 합이 100%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15% 줬으니까 이게 15%잖아. 그럼 이것이 구해졌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이것은 빌린 돈이죠. 돈을 빌리니까 몇 프로 이자를 준다? 10% 이자를 주라 했잖아. 그죠? 이게 수익률이 최대 수익률이야. 그럼 이게 몇 프로 돼요? 5% 되잖아. 이해됐나요? 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거 1번 나오고 2번 나왔죠? 그럼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 나와? 3번. 예, 10% 나오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1 나누기 5죠. 1 나누기 0.2죠. 그럼 여기 몇 프로이다? 20%죠. 그래서 50%일 때는 이게 50%니까 20%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그런데 여기서 몇 프로가 높아졌다? 50%에서 이제 몇 프로 변형하니까 80% 바뀌었어.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 근데 이것만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것이 바뀌니까 이것이 몇 프로 된다? 20%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는 고정되면 안 되죠. 이것이 80%면 이거는 20%지. 여기 50%면 50%지. 이해됐나요? 그럼 다른 거는 변화 없어. 자, 그럼 이거는 변화 없으니 그대로 15%죠. 15% 그대로고. 자, 그런데 요거는 변화되죠. 왜? 80%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죠. 그럼 80% 18% 내죠. 몇 프로? 8%가 된다고요. 그러면 15%에서 8% 빼니까 이거는 7% 되죠. 그러면 7% 되니까 3.5가 나오죠. 7 나누기, 자, 7 나누기 2 하니까 얼마? 3.5. 3.5. 되나요? 그럼 35% 되죠. 35%가 됐다. 그럼 얼마나 증가됐어요? 플러스 15%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걸 학습을 계속 한다면 그냥 빨리 적으면 지문에서 찾아라 말이야. 찾아가 제시된 것만 계속 잡아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 120페이지 갑니다. 120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자, 지렛대 효과. 의가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부채 비율의 증가와 감소가 자기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고 타인 자본을 활용할 목적은 자기 자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자, 다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지분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만약에 이거를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면 들려요. 자기 자본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다시 우리가 틀린 지문. 타인 자본을 빌려오면은 뭘 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을 자기 자본 무슨 율? 수익률.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 한다? 극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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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다르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를 크게 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변화를 크게 한다로 변화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라고 말을 하면 틀리다 말이야. 왜 틀리냐? 자기 자본 수익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 변화를 크게 하는 거야. 변화를. 자기 지분 수익률 변화를 크게 하는 것이지 증가시킨다고만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 할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타인 자본을 빌리면 뭐 할 수 있다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내가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해보세요. 내가 총 투자 금액이 100%일 때 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몇 프로다? 15%라 했죠.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 몇 프로야? 15%야. 다시 이거는 결론 났죠? 자,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은 누구 돈과 누구 돈이 결합된 거예요? 타인 돈과 내 돈이 투자된 거예요. 그러면 내 타인에게 빌린 돈이 없어. 0%야. 그럼 이게 몇 프로야? 내 돈이 100%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타인에 지급할 이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수익에 빼니까 차감하니까 전부 다 내 거잖아. 15%라고.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고 요거는 15%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 원래 의미가 내가 타인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내 지분 수익률이 얼마야? 내 지분 수익률이 15%야. 이 말이야. 타인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이 총 투자 수익률이 원래의 자기 지분 수익률이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얘가 돈을 빌렸잖아. 이제 빌렸단 말이야. 빌리니까 이제 어찌 돼? 자, 총 투자는 어찌면 100%에 대해서 몇 프로 됐어? 15%가 됐어.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야? 15%야.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 돈을 타인 돈을 빌렸다고요. 자, 빌렸다. 자, 얼마나 빌렸다? 50% 빌렸단 말이야. 근데 50% 빌림에 따라서 은행에 얼마 준다? 돈을 빌려가지고 줘야지 대가를 10%야. 자, 그럼 무슨 수익이 커요?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그럼 간단히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있잖아. 남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결과 자원 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내 돈이 얼마였어? 내 자기 지분 수익률이 얼마였어? 15%였는데 타인 돈을 빌렸어? 빌리면 뭐다? 이렇게 되면 내 자본 수익률은 이거보다 높아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50% 빌리니까 50% 빌리니까 내 돈이 50%가 되지. 100%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50% 투자 금액에 대한 이 수익은 5% 됐고 요걸 빼니까 몇 프로 됐어? 10% 됐고 그래서 요것이 몇 프로 됐어? 20% 됐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 플러스 5%가 높아졌잖아. 자기 지분 수익률을 높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지분 수익률은 15%인데 타인 자본은 빌리니까 수익률이 높아졌다고요. 금액이 높아지니까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것을 지렛대 효과다. 타인 자본을 빌리면 자기 지분 수익을 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논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 뭐 저당 수익률보다 높죠. 높아? 그러면 정의 지렛대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지분 비율이 요거는 저당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데 수익률은 변하지 않고 융자 비율이 변한다고요. 융자 비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미 정이면 이것도 무조건 결과는 정이야. 알겠어요? 정을 지렛대고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자 융자 비율이 높아졌죠. 그럼 처음에 자기 지분 수익이 20%였죠. 네? 그러면 또 융자 비율을 높이니까 자기 지분 높아지죠. 그럼 반대로 원래 자기 융자 비율이 몇 프로인데 80%야. 80%일 때는 35%겠죠. 근데 융자 비율을 50% 전환하면은 자기 지분 수익 낮아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정의 지렛대 결과가 났을 때 융자비를 높이면 뭐도 높아져요. 자기 지분 수익이 높아진다고. 융자비를 낮추면 자기 지분 수익이 낮아진다고. 여기서 이론이 됐잖아. 여기서 이러다 융자비를 높였잖아요. 지분 수익이 높아졌잖아요. 융자비를 낮아지면 지분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요 자체에서 이론이 있다니까요. 문제 우리가 지문 내용에서 문제 이론은 여기서 있다고요. 이 계산 가정에서 이론이 논다고요. 그래서 던진다고요. 됐나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단 뭐다? 저당 수익률보다 뭐가 커야 돼? 자기 지분 수익이 커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처음에 내 지분 수익률은 15%인데 높아졌잖아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야. 그러면 융자비를 높이든 낮추든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정의 지렛대 효과 결과 났을 때 융자비를 낮춘다고 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낮아지는 거지 부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를 하나 쭉 가져가지고 한 번 더. 자, 총 투자액이 몇 프로? 100%일 때 총 투자 수익 몇 프로다? 15%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럼 이게 15%야. 자, 그럼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50% 대부분 요 전체 투자금액 50% 빌려왔어요. 근데 은행에서 50% 빌리니까 은행에서 나에게 이자를 달라네. 얼마 달랐냐? 20% 달래.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더 높잖아. 간단히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부의 지렛대가라고요. 그럼 원래 은행에 빌리지 않았다면 나는 자기 지분 15%죠. 15%. 일단 결론을 낸다면 내 자기 지분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이 자기 지분 수익률이 원래 자기 지분 수익률이죠. 그리고 돈을 빌렸죠. 은행 이자가 더 높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는 이거보다 높겠어 낮겠어? 낮단 말이야. 결론. 알겠어요? 간단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체 수익보다 은행 이자가 더 낮잖아. 그럼 부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전체 수익보다 은행 이자가 더 낮잖아. 그럼 정이야.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요리하면 이게 몇 프로야? 2호 10이잖아. 그럼 요거 되니까 플러스 이게 50%죠. 자, 그러면 15% 전체 수익인데 요리하면 몇 프로 떼죠? 10% 떼주잖아. 그럼 빼면은 5% 남잖아. 그럼 이게 뭐야? 10% 되잖아. 10%. 그럼 낮아졌죠? 마이너스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빌리니까 무조건 내 지분수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럼 높아지는 현상은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고 낮아지면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요. 됐나요? 높아지면 정, 낮아지면 부. 이해했습니까? 높아지면 정, 낮아지면 부. 자, 그러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비율이 은행이 융자를 받았다. 50% 받았죠. 그럼 이게 50%죠. 이게 추이율은 15%죠. 자, 이르되 자, 그러면 이것도 15%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개 같잖아. 그러면 이 두 개 같으니까 50%에서 하니까 야, 6.75% 나죠. 오히려는 5, 15, 7.5% 정도 나오죠. 그럼 이것도 7.5가 되잖아. 15%에서 7.5 빼니까 7.5가 되잖아.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몇 프로 나와? 15% 나오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 세 가지를 지금 언급했어. 몇 가지를 언급했다고? 세 가지를 언급했다고. 자, 이거는 뭐가 큰 거야?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죠. 크니까 어떤 결과 났어? 자기 지분 수익률이 더 크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야. 일단 항상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일단은 뭐가 커야 된다? 융자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알겠어요? 일단 타인 자본을 빌렸으면 그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데 비교를 할 것은 뭐냐?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투자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비교해야 했더니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높으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야. 그러면 투자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지금 시간을 많이 하려는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논리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것은 방금 뭘 했어요? 내가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았죠. 이게 뭐라? 내 수익률이 이거죠. 투자 수익률이 원래의 자기 지분 수익률이다. 자, 그런데 요것은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죠. 역시 똑같은 개념이죠. 예. 그럼 1이 될 때는 있고 아까 또 한 개 그렸죠. 뭐가 됐어? 이거는 같죠. 같아져. 자, 총 투자 수익률 100%에서 15% 되고 여기에 대해서 15% 수익률이 고정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고정돼 있는데 거기서 빌린 돈이 문제가 있다. 일단 빌렸다는 것은 많든 적든 관계없다고요. 중요한 거는 뭐를 비교해야 된다?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수익률이 20%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가 결과 난다? 부. 이거는 결과가 분명히 이보다 낫단 말이야. 이것이 같다면 이것도 같잖아요. 이것이 크면은 이것이 크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이게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 이걸 무슨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이거를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한다. 다 이게 뭐? 중립적 지렛대 효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총 투자 수익률이 15%고 되나요? 이자율이 15%야. 그럼 이게 50% 돼 있죠. 50%에서 60% 높였다. 이게 60% 되면 이게 40% 되겠죠. 이것도 15%또 나간다. 지금 자, 이 수익률과 이 수익률이 같죠. 그런데 이것이 50%일 때 이게 15% 결과 났죠. 그러면 이것을 40% 낮추던 이거를 이 비율을 60% 높이던 이것도 15% 무조건 결과 논다고요. 알겠어요? 이미 이 수익률이 같으면 융자 비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거 결과는 15% 논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계속 가죠 이제. 자, 그다음 120페이지 사례가 은행 융자나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한 집을 매입하는 것도 전부 다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의는 총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아니라고요. 높인다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변화를 크게 한다는 거야. 다시 변화를 크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는 높인다 말을 써야 되죠. 뭐와 무엇을 비교했을 때 문제에서 이걸 비교해줬어.
뭐 저당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큽니다라고 했어. 방금 단순히 이 두 개를 비교를 안 하고 타인 자본을 빌렸을 때는 자기 지분 수익률 변화가 어떻게 높인다 말했으면 돼, 안 돼? 그거는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1시간 떠들겠다. 다시 보세요. 이 말을 비교 안 했다고요. 타인 자본만 빌렸다 했어. 그럼 타인 자본을 빌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지분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지분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빌리면 뭐다? 자기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변화를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 지분 앞에 뭐 저당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크다 했어. 클 때는 결과가 뭐냐? 무조건 증가야. 이건 증가라고. 전제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것은 뭐가? 저당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 낮죠? 이거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야. 전제를 줬을 때와 전제를 주지 않았을 때 이론을 인식하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이제 알아서 동영상 보고 연구하세요. 이제. 어?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어요. 자, 특징 갑니다. 1번 지렛대의 도입은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 진폭 참 다양하게 펼쳐. 내가 변화를 크게 한다는 것이 뭐다? 진폭을 크게 한다. 변화를 크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한 정을 지렛대, 레버리지가 지렛대입니다. 부의 레버리지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 이죠. 3번.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무조건 지렛대가 크게 나타난다.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타인 자본을 빌리면 일단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이렇게. 자, 4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이거죠. 타인 자본이 없어. 그럼 자기 지분은 항상 같죠. 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같죠.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5번이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6번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증가하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한다. 자, 여기서 지렛대 효과는 효과를 말했죠. 요거는 지렛대 효과를 말했어요. 그래서 증가를 말했던 거야.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것이 뭘까요? 타인 자본을 끌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럼 사업이 잘 안 된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는 뭐죠? 이게 금융 위험이라고요. 무슨 위험? 금융 위험. 우리가 투자에 대한 위험 중에서 금융 위험은 타인 자본을 끌어왔을 때만 발생하는 위험이야. 그럼 타인 자본 빌리지 않으면 금융 위험은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이 뭐한다? 증가한다. 항상 뭐다? 타인 자본을 빌리면 뭐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 도입은 투자에 따른 금융적 위험, 투자 위험, 금융적 위험, 투자 위험 중에 하나가 금융적 위험이라고요. 알겠어요? 이거를 유동성 위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법적 위험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슨 위험이란다? 금융적 위험이란다. 그럼 또 과도한 융자는 원리금에 대한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의 채무불 위험도 증가되겠죠. 채무불이행 위험, 이게 금융 위험이야. 자, 부채 비율이 과다할 경우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지렛대 효과를 가져오면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럼 타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건 투자 기회를 제공하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라 현상을 보세요. 지금 부동산이 지금 미분양이 되잖아요. 왜 미분양돼요? 자금을 빌리지 못하게끔 해놓으니까 그렇지. 거기서도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똑같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돈을 빌릴 수 없는 한도를 정했으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게 해놓으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 이해됐나요? 그 말입니다. 자, 됐어요. 그럼 5번에 가로 5번에 원 1번 정의 지렛대 효과 확인했죠? 부의 지렛대 효과.
0이면 중립주 효과. 이미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첫째 시간 끝이 내겠어요. 지렛 효과. 분명히 이 내용밖에 없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간을 보겠습니다.